안녕하세요. 최 팀장입니다. 오늘 시간은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자에게 차일피일 이제 자꾸 뭐 변제 기일을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고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종국에는 이제 채권자가 강력하게 이제 채권 추심을 하겠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 이런 이제 강력하게 나온 경우에 채무자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증을 해주겠다.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써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줄 테니 다시 또 변제기일을 연기를 해달라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럴 경우에 채권자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며 그 당시에 그럴 경우에 그 채무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제가 이제 실무에서 겪고 있는 채무자의 심리 상태라든가 또 채무자의 상태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통상적으로 그 처음에 이제 채권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는 경우가, 예를 들어서 민사채권은 뭐 돈을 뭐 서로 이렇게 융통을 해줬다든가, 빌려줬다든가, 뭐 이제 차용을 해줬을 경우에 뭐 차용증을 쓴다든가, 아니면 뭐 또 지불각서를 작성을 한다든가, 이제 이렇게 해서 민사채권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, 아니면 이제 상거래 같은 경우는 뭐 물품대금이나 뭐 공사대금이나 뭐 제조업에 관한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거래에 관한 채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이랬을 경우에 그 대금을 지급을 이렇게 자꾸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고 연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채권자가 이제 뭐 변제 독촉을 강력하게 진행이 하자고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채무자가 지금 조금 어려우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변제를 해주겠다 그러니 한 번 더 연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러면 그때 가서 안 되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증을 서주겠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채권자한테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그랬을 경우에 채무자의 이제 심리와 그다음에 채무자의 뭐 재산 상태라든가 신용 상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실무상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채무자의 상태는 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신용 불량인 상태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채무자가 연체를 자꾸 하고 있다가 변제를 미루고 있다가 공증을 서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효과 자체는 나중에 가서 물론 이제 공정증서의 효력이라는 게 재판 과정을 거치지를 않고 법원에서 바로 만약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공정증서입니다.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가 이제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. 그런데 그러한 서류를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쉽게 써준다?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. 내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내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융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. 개인적인 사적인 돈을 융통을 한다든가 또 자기한테 상당히 불리한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자기한테 강제 집행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증서인 공증을 서준다는 공정증서를 서준다든가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공정증서를 그렇게 써준다라고 할 당시에 채무자의 상태는 이미 신용불량인 상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. 거의 99.9%라고 보시면 맞습니다.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불이익이 이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제 기일만 더 늘어질 뿐이에요.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독촉을 해도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기일을 뭐 2달, 3달, 4달 또 채무자가 주장하는 대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면서 늦춰주는 그런 상황밖에는 안 벌어지는 겁니다.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정증서를 작성을 또 해주시고 뭐 3개월이다 4개월이다 또 뭐 기다리시게 되는 게 채권자 입장이거든요. 자,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
뭐 잊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. 채권자가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. 결국에는 뭐 금융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뭐 융자를 받았는데 아니면 대출을 받았는데 또 연체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상거래 같은 경우는 세금이 체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3개월, 4개월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. 결국에는.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은 빨리 그 법 조치를 취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 상태에서 자기는 본인 채권자는 공정증서 하나 딸랑 받아놓고 그냥 태연하게 또 뭐 채무자의 말만 믿고 뭐 4개월이다 5개월이다 또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뭐 나중에 가서 결국에 변제가 또 안 돼서 공정증서 가지고 강제 집행을 뭐 한다고 해봐야 채무자 신용불량 상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신용 상태는 뭐 망가져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채무자의 재산도 없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자, 그런다고 그러면은 공정증서를 써줄 때 내가 연대보증인도 하나, 인보증도 하나 서주겠다. 그런 사람도 하나 데려다가 인보증도 서주겠다. 그 연대보증 서준 사람도 껍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.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요즘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연대보증 함부로 서주지 않지 않습니까? 연대보증 누가 서줍니까? 집안에 뭐 친인척 간에도 연대보증 쉽게 안 씁니다. 근데 선뜻 연대보증 서주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채무자하고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. 이미 신용불량자이거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거나 입장은 똑같은 겁니다. 그것은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존에 채권이 발생이 돼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꾸 뭐 변제 기일을 어긴다든가 미루는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뭐 또 공증을 서줄 테니 또 변제 기일을 또 몇 달 미루자. 그때 가서 변제를 해주마.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지체 없이 채무자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뭐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채권 추심을 바로 의뢰를 하셔서 채권 추심 행위를 바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또 채무자의 지금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공증을 서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신용 불량인데 공증 서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결국에는 변호사 사무실 가셔가지고 공증 쓰면서 또 결국에는 그 비용 뭐 수수료 뭐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. 그 돈 들어가는 것밖에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어기고 또 뭐 더 변제기일 연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증을 서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채권 추심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서 오늘 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